광복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의 교체가 있었죠. 저는 사실은 그 휴일에 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연휴 직전에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보내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그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올린 겁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이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꽂아준 사람이고, 거죠. 네, 네. 그 승승장구했다라고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해서 윤석열이 황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특혜 논란에 따른 문책성 전보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그리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 저기 법무부 장관이 돼갖고 저거 하나 처리를 못한다고 장성호 법무부 장관 관련해갖고 굉장히 비난이 많았었던 상황이었는데 장성호 법무부 장관은 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얘를 자를 명분 가철시킬 명분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빌드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구치소 그 접견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만들어준 거, 수없이 많은 접견을 주말 또는 야간까지 이어가게 한 거부터 시작해갖고 한 달 동안 34번이나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었대요. 그러면 하루에 거죠. 2번까지 포함한 거야. 30일 내내 시켜 먹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 이건 진짜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하고 똑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면회를 시키도록 합니다. 다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서 운동과 목욕 시간은 다른 수용자들하고 구분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접견실 차고 앉아갖고 계속 그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꼴 안 봐도 되고요. 거기서 교촌치킨 시켜 먹고 소주까지 시켜 먹는 짓거리는 앞으로 못하게끔 철저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관련해서 이러한 조치는 김건희에게도 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김건희한테도 똑같이. 김건희도 준비 다 해놨을 건데, 심지어 뭐 안마 의자까지 들여놨단 말도 있고, 뭐 온갖 특혜를 다 누리도록 쫙 깔아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형렬이 때문에 한 방에 이 모든 게 뒤집어졌다는 거죠. 제가 아는 변호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좀 재벌이라든지 좀 고위급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면회만 전담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대요. 주로 이제 수발 변호사구만. 신입 변호사들이 그 역할을 맡고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나쁜 건데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여자 변호사 같은 경우에 약간 타이트한 옷을 입기도 하고 약간 파인 옷을 입혀서 보내기도 한대요. 뭐야, 눈요기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사실은 관행처럼 돼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전혀 몰랐던 얘기잖아요. 근데 되게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차마 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가석방 심사관 그 관련 주제로 다룬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재벌 회장은 샤넬 죄수복 입고 대기실에 침대 깔아놓고 변호사들 매일 접견하면서 거기에서 황제수감 하잖아요. 윤석열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즐겼던 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서울구치소장을 일방적으로 징계하고 자르려고 하면 이건 구치소장의 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침해하게 해서 징계를 주려면 최소 법적인 절차로 1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김현우가 요대로 그냥 안양교도소장 가서 말년까지 있다가 퇴직하는 거 아닙니다. 고소 고발에 따른 앞으로 조사와 처벌은 받아야 되지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안양교도소장으로 보내주냐 징계를 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심지어 구치소장에서 교도소장 갔으니까 승진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게 끝발이 다르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좌천이 맞고 거기가 있으면 아무도 안 찾아온대. 기결수만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구치소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빌드업을 하느라고 그동안 한 달 가까이 걸렸고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특혜에 대한 증거를
빌미로 해갖고 이거를 전보 발령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쟤네들이 무슨 뭐 소송을 걸든 가처분을 건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통할 만큼 규정 안에서의 절차를 지켜가지고 보낸 거고요. 이제 꽃 같은 날들은 다 지났다라는 점을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주말에 나와가지고 무슨 그 전자발찌 차고 휠체어 타고서 안과 진료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깔끔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심지어 부동시도 없었나 봐요. 아무 문제 없다고 판정을 받고 돌아갔는데요. 돌아가 봤더니 어허 구치소장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모든 특혜가 사라진 오늘부터 윤석열은 아마 더워 뒤지지 않을까. 이미 주말에도 더워 뒤졌겠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특검 조사를 오히려 에어컨 찾아서 특식 찾아서 빨리빨리 협조할 거다. 나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제 교촌치킨 시켜 먹거나 족발에다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다는 어쩐지 감옥 처음 간 난 치고는 때깔이 너무 좋더라고. 반질반질하니. 거기서 휴양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시기가. 그래서 이제 너의 진정한 빵제비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건희는 긁었죠. 아이고 저 멍청한 오빠 때문에 나는 뭐야 딸려서 이 꼴이야 라고 부부관계가 겁나게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이혼설 나오고 있더라고요. 변호인단한테 그랬다면서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는 안 살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되게 잘못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게 뭐 윤석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한다. 애틋함? 웃기고 있네. 아니야. 나 이제 안 살아도 되겠지. 윤석열에서 필요 없잖아. 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맞는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빵에서는 못 만나고요. 모르겠어요. 재판장에서는 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얼굴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죠. 특검 조사에 응하면 거기서 만날 수도 있지. 그렇네요. 대질 신분 기회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성렬이는 겁나게 만나고 싶어 하겠지만 건희는 꼴도 보기 싫어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